수년간 강력한 재벌 가문을 위해 일해온 한 미천한 가사도우미가 값비싼 보석을 훔쳤다는 누명을 갑자기 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도 없이 법정으로 끌려가 전 세계 앞에서 망신을 당했고 부자들의 영향력에 맞서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부자들의 말이 그녀의 눈물과 진실보다 더 무게가 실렸기 때문에 모두가 그녀가 유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도중 아무것도 그녀를 구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를 제2의 어머니처럼 사랑했던 재벌가의 어린 아들이 부모에게서 벗어나 법정으로 달려와 충격적인 비밀을 폭로하며 사건 전체를 영원히 바꿔 놓았습니다. 지은은 수년 동안 김씨 가문에서 일해왔습니다. 매일 그녀는 대저택의 넓은 방을 청소하고 가구를 돌보고 식사를 준비했으며 항상 모든 것이 완벽하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공손했으며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받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는 김현우의 어린 아들인 민준과 가까워졌습니다. 민준은 지은을 매우 사랑했고 그녀를 제2의 어머니로 여겼습니다. 민준의 아버지인 김현우는 몇 년 전 아내를 잃은 진지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기 좋아하는 차갑고 엄격한 여성인 그의 어머니 순자 밑에서 자랐습니다. 순자는 공개적으로 말한 적은 없었지만 지은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귀중한 갑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대대로 내려온 것이었고 순자는 즉시 지은을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지은이 집안의 유일한 외부인이며 그녀가 범인님에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그 비난에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순자는 조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현우에게 가서 지은이 보석을 훔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은이 가난하고 아마 돈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우는 확신이 없었지만 어머니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확고하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보석을 다시 찾아봐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누군가 잘못 두었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순자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지은을 바라보았고 실제 증거도 없이 어머니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그는 지은에게 저택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 가족을 위해 했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녀를 도둑으로 믿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지은은 지역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호송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굴욕감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죄는 더 이상 그녀를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정직하게 일한 것뿐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지은은 경찰관들이 질문하는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체포하지는 않았지만 용의자처럼 대했습니다. 지은에게는 변호사도 돈도 그녀를 대변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지만 곧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동네 사람들은 그녀의 등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평생 아무것도 훔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절도와 연관되었습니다. 지은은 그녀의 작은 반지하 집으로 돌아와 몇 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그녀는 단 하루 만에 자신의 모든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최악의 부분은 법원 소환장이나 대중의 수치심조차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미소, 그의 질문, 그의 포옹이 그리웠습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아이처럼 돌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를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은은 법원으로부터 서한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보석을 훔친 혐의로 공식적으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지은은 전에 법정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었고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는 몇몇 사람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김씨 가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고 강력하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누구와도 마주치기 두려워 고개를 숙인 채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모든 것을 계속 되짚어 보았습니다. 보석, 비난, 현우의 눈 속의 차가움, 주변 사람들의 침묵, 매 순간이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수년간의 충성 끝에 아무런 도움이나 지원 없이 홀로 싸우도록 남겨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고통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지은은 한 줄기 작은 희망을 받았습니다. 혐의를 받은 며칠 후 그녀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저택에서 도망쳐 그녀를 보러 왔습니다. 그는 그녀를 꽉 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한 말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은이 그립고 그녀 없이는 집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은도 울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다시 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그린 작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은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지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직장과 저택에서의 집, 그리고 존엄성을 잃었지만 민준의 사랑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호사나 돈으로 그녀를 돕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문은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 등을 돌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계속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지은은 자신을 변호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 추천서, 김씨 가문 이전에 일했던 사람들로부터의 증언. 그녀는 누군가 무료로 그녀를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시내의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젊은 인턴을 만났습니다. 지은은 그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보석이 사라진 날의 사건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몇 시에 어느 방을 청소했는지, 그리고 집에 또 누가 있었는지. 그것은 많지 않았지만 무언가는 되었습니다. 지은은 그것이 충분할지 몰랐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김씨 가문을 하녀가 아닌 불의의 짓밟히기를 거부하는 한 여성으로서 마주할 것이었습니다. 지은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김씨 가문은 이미 소송에서 이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에게는 변호사도 돈도 법정에 대처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강인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반면에 순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개인 변호사에게 가서 도시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상호 변호사였고 그는 부유한 가문과 관련된 소송에서 결코 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에게 지은이 모든 사람 앞에서 유죄로 보이도록 확실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재판이 법적인 문제를 넘어 공개적이고 극적인 것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곧 신문들은 지은을 도둑이라고 부르는 헤드라인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웹사이트와 라디오쇼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가사도우미 김씨 가문에서 절도. 지은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의 이름이 대중 앞에서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김현우는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그녀의 모든 결정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은이 민준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항상 일찍 도착하고 열심히 일했으며 단 한 번도 의심할 이유를 주지 않았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어머니를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홀로 키웠고 항상 가족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현우는 언론의 관심을 피하고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죄책감은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지은의 옛방을 지날 때마다 그는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언론의 공격을 막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득 찬 한쪽과 지은에 대한 죄책감으로 가득 찬 다른 한쪽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는 집안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고 아무도 그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아이였지만 사람들이 슬퍼하고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지은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 번 물었지만 현우는 결코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민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지은이 나쁜 짓을 해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은이 그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만들어주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서 그녀의 이야기와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그리웠습니다. 그녀 없이는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직원들은 그녀처럼 그를 돌보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그가 전에 그녀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그와 지은의 그림을 그렸고 그는 그것을 서랍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그녀가 돌아와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가기를 바랐습니다. 김씨 가문이 깔끔한 승리를 준비하는 동안 실제 조사는 무시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모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이웃에게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함께 돌아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보석이 보관된 방 근처에 보안 카메라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지만 그 영상에 대해 물었을 때 아무도 그녀에게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상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방을 녹화하던 카메라가 보석이 사라진 바로 그 시간에 꺼져 있었습니다. 그 세부 사항은 중요해 보였지만 아무도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법원 직원에게 그것에 대해 말했지만 그는 누가 그것을 껐는지에 대한 증거 실신에 없이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어떻게 논쟁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누가 이것을 더 깊이 파고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발견은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 강도 사건 동안 보안 카메라가 꺼져 있었을까? 순자는 아무것도 그녀를 늦추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빨리 일어나기를 바라며 재판 날짜를 앞당기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그녀의 지시를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그는 김씨 가문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거 없이도 지은이 항상 얼마나 의심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진술서를 준비했습니다. 순자는 기자들과 이야기하며
지은이 이전에도 이런 짓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작은 비공식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일부 잡지에서는 지은이 돈 문제가 있거나 비밀스러운 빚이 있다는 소문을 실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은 매일 자신의 이미지가 점점 더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 거리에서 그녀에게 인사했던 사람들은 이제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옛 친구들도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았고 아직 말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결백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시스템은 그녀가 자신을 변호하기도 전에 이미 선택을 내렸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오면서 지은은 어깨에 무거운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밤에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신문은 여전히 그녀를 범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국선 변호인은 거의 그녀와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녀의 사건을 책상 위에 또 다른 서류 파일처럼 다루었습니다. 한편 순자는 법정이 기자들과 중요한 사람들로 가득 차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대중에게 아무도 김씨 가문에서 훔치고 무사히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며 이제 멈추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민준도 조용히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밤 지은을 생각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김씨 가문이 이미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내면에는 무언가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진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필요성. 모든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재판날 아침 마음속에 두려움을 안고 일어섰지만 모든 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른 아침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김씨 저택에서 일할 때 매일 입었던 낡은 근무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멋진 옷을 샀거나 제대로 된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등은 꼿꼿이 세웠습니다. 법정 안에서 그녀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길로, 다른 이들은 비판의 눈길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몇 개의 서류가 든 작은 가방을 들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었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의 반대편에서는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순자에게 고용되었고 그녀의 계획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을 기회주의자라고 부잣집 안에서 너무 편안해져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은은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검사가 계속하면서 그는 지은을 김씨 가문의 신뢰를 이용한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집안에서의 위치를 이용하여 귀중한 것을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계산적인 가짜 충성심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귀에 깊게 듣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이치에 맞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훔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변호해 줄 제대로 된 변호사 없이는 그녀는 비난을 멈출 방법이 없었습니다. 검사는 사라진 보석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은이 그 방에 접근할 수 있었던 방법을 설명하고 오직 그녀만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처럼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증인들을 데려왔습니다.
한때 저택에서 일했거나 가족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김 씨 가문의 편을 드는 말을 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검사가 필요로 하는 것과 일치하도록 말을 약간 바꾸기도 했습니다. 진실은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어머니 옆에 앉아 팔짱을 끼고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은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친절하고 다정하며 충성스러웠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지은이 그들을 배신했다고 말했고, 이제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목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순재에게 반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는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지은이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어쩌면 후회나 지지를 보기 위해 그의 쪽을 힐끗 쳐다볼 때마다 현우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분명히 불편해 보였지만 거리를 두었습니다. 한편 순자는 자신감 있게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의견을 속삭이고 일이 그녀 뜻대로 될 때 미소를 지었으며 결과가 이미 결정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재판은 실제 진실을 찾는 것보다 권력과 통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법정 뒤쪽에서 민주는 부모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을 예정이 아니었지만 오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정말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비난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한때 그가 무서워할 때 그의 손을 잡아주었던 사람인 지은이 이제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녀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을 조용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법정은 그에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도 웃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내내 지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달려가서 그녀를 껴안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외롭다고 느끼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법정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언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스 카메라는 어디에나 있었고 기자들은 관련된 누구에게나 질문을 외쳤습니다. 헤드라인은 이미 지은을 유죄로 낙인 찍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재벌계서 절도와 김씨 가문, 하녀에게 배신당하다가 웹사이트와 신문에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판결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이미 전해졌고 지은은 악당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사람들이 그녀에 대한 분노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탐욕스럽다고 불렀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녀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자신을 변호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전국 앞에서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유명하지도 부유하지도 강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그녀의 진실뿐이었고 아무도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관과 돌아가신 어머니의 조언을 되새기며 남은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지은이 말할 차례가 되자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떨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쉬고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똑바로 앞을 보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결코 만진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그 집에서 일하며 매일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자신의 아이처럼 사랑했고 가족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번 갈라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루해 보였고 다른 이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말에는 무게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지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그녀는 다시 홀로 앉았고 마치 그녀가 한 말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판이 계속되면서 사건에서 작은 불일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순자의 계획대로 정확히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몇 가지 세부 사항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가문과 가까운 몇몇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거나 말하기를 꺼렸습니다. 지은보다 훨씬 오래 저택에서 일했던 나이든 가정부는 의문스럽게 해고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국선 변호인이 증언을 위해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을 때 그 여성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젊은 하녀 중 한 명이 조용히 누군가에게 보석이 사라지기 직전 밤늦게 순자가 보석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녀는 일자리를 잃을까 두렵다며 곧바로 말을 거두었습니다. 두려움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러한 진실의 조각들을 들을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원 없이는 더 깊이 파고들거나 그 어떤 것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택 안에서는 상황이 겉보기만큼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 매우 어렸지만 그는 어른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갑자기 변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속삭이고 특정 주제를 피했으며 그가 질문을 하면 화제를 바꿨습니다. 민주는 보석이 사라진 밤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러 일어났을 때 보석방 근처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할머니에게 본 것을 말했을 때 그녀는 그것은 단지 꿈일 뿐이니 다시는 언급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정에서 지은을 보고 그녀가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 들은 후에는 그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 현우에게 자신이 기억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마침내 그에게 다가갔지만 현우는 정신이 팔려 있어 듣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민준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질문을 했고 그녀가 사주는 장난감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는 그것을 무시했지만 곧 그가 지은과 재판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신속하게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어른들의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새로운 비디오 게임, 간식, 그리고 놀이공원 여행 약속으로 그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더 자주 껴안고 그가 얼마나 특별한지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애정 뒤에서 순자는 통제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민준이 입을 열면 누군가 질문을 시작할까 두려워 그를 가까이에 두고 주의를 딴 데로 돌렸습니다. 민준이 절도 사건이 있던 밤에 무언가를 기억한다고 다시 언급했을 때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믿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를 비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민주는 질문을 멈추고 자신의 생각을 혼자 간직했습니다. 한편 지은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잘 진행되지 않았고 그녀의 국선 변호인은 거의 그녀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녀는 법정에 갈 때마다 자신이 한 말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근무복을 입었는데 그것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정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그녀가 이미 유죄인 것처럼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치고 감정적으로 소진된 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폴더를 들고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제 막 경력을 시작한 신입 변호사 하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늘은 뉴스에서 지은의 사건을 지켜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지은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놀랐습니다. 몇 주 동안 아무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그녀를 공식적으로 변호해도 될지 물었습니다. 지은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고 기꺼이 도와줄 사람이 누구든 필요했습니다. 하늘은 사건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법원 기록을 읽고 뉴스 보도를 보고 지은이 공유한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많은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또한 아무도 그날 밤 보석방의 주 보안 카메라가 왜 꺼져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은 그녀에게 순자를 보았다고 언급한 하녀에 대해 말했지만 그들은 그녀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늘은 메모를 하고 이야기할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고 지은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지은의 옛 변호인을 공식적으로 교체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러 법원에 갔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이 복잡하고 위험하다고 하늘에게 경고하면서도 동의했습니다. 하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의와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을 믿었습니다. 지은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하늘의 존재는 그녀에게 작지만 강력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지은과 하늘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조용히 일하는 동안 김 씨 저택은 비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분명히 불안해했습니다. 몇몇 하녀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서로 완전히 말을 멈췄습니다. 순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미소로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한편 현우는 여전히 무엇을 믿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조용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무언가를 본 것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던 누군가.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지만 지은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그녀를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경고가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순자는 모든 사람, 특히 민준을 주의 깊게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더 많은 선물을 주고 좋은 말을 했지만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진실은 가까이에 있었지만 여전히 저택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늘은 신중하고 끈기 있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법원 기록 보관소를 방문하여 김씨 저택과 추정되는 절도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요청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그녀는 이치에 맞지 않는 작은 실수들을 발견했습니다. 시간들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의 메모는 불완전했고 고장난 카메라에 대한 기록은 너무 모호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드러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늘은 그 정보를 지은의 진술과 비교했고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그날 밤 어디에 있었는지 항상 명확했지만 보고서는 그녀의 말 중 일부를 무시했습니다. 하늘은 지은에게 돌아가 더 많은 질문을 하고 모든 것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녀가 더 많이 알수록 이 사건이 단순한 절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깊은 무언가가 은폐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식 서류에서 빠진 답을 찾기 위해 저택 자체에 가서 둘러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늘이 조사로 바쁜 동안 민주는 계속해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동안 민주는 용기를 내어 보석이 사라진 밤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기억나는 것이 있고 지은이 정말로 유죄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책을 내리고 그를 차갑게 쳐다보며 그만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른들이 문제를 해결했고 아이들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왜 그녀가 보석방 근처에 있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만약 그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기숙학교로 보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다는 생각에 그는 겁에 질렸습니다. 순자는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경고를 반복했습니다. 민주는 그 후로 조용히 있었지만 그의 내면의 두려움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위험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한편 현우는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계속해서 사건에 대해 질문을 했고 가족 밖의 사람들은 김씨 가문이 세부 사항을 숨기고 있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은 구경거리가 되어가고 있었고 현우는 그 관심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컴퓨터에 저장된 오래된 녹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는 보석에 대한 증거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파일을 훑어보던 중 그는 아내가 사망한 직후에 찍은 지은과 민준의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지은은 소년의 방에서 그와 함께 앉아 울고 있는 그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받고 안전하다고 말하며 그가 진정될 때까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현우는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은이 직원 이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어머니의 확신을 의심했습니다. 어쩌면 지은은 유죄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 하늘의 수색은 그녀를 중요한 발견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보석이 사라졌다고 추정되는 밤 며칠 후에 열린 자선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과 이야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사람은 행사에서 순자가 바로 그 보석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보석이 갈래서 순자의 목에 걸려 있었다면 그것은 애초에 도난당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재빨리 그 행사의 사진이나 뉴스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녀는 온라인에서 순자가 검은 드레스를 입고 목에 보석이 빛나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흥분한 그녀는 그것을 저장하고 지은의 변호에 추가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가 다시 확인했을 때 사진은 사라졌습니다. 웹사이트는 그것을 삭제했고 소스는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마치 증거가 하룻밤 사이에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순자의 영향력이 법정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사라지게 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증거의 상실은 하늘을 좌절시켰지만 그녀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은에게 돌아가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발견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지은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순자가 아무도 인정하는 것보다 사건에 더 많이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보석이 공개적으로 목격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사진이 사라졌더라도 계속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행사에 참석했던 다른 손님들에게 연락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어쩌면 다른 누군가가 그 보석을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지은은 동의했지만 벽이 자신을 둘러싸고 좁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정에서의 매일은 더 힘들었고 비난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늘과 민준에 대한 기억 외에는 거의 동맹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그를 자주 생각하며 그가 여전히 자신을 믿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늘에게 사라진 증거는 끝이 아니라 단서였습니다. 순자가 진실을 숨기기 위해 필사적이라는 증거, 즉 그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김씨 집안 내부에서 순자도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침묵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민준의 행동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이 사건을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비록 젊은 변호사가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끈기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순자는 일이 통제 불능이 되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외부의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선물과 오락거리로 바쁘게 했지만 그의 눈은 그의 의심을 드러냈습니다. 현우에게는 그녀는 죄책감을 이용하여 가족의 명예와 책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순자의 결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권력과 명성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왔고 하녀가 그것을 파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균열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었고 비밀을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순자는 원이 좁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자신을 보호하고 싶다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재판 3일째 법정 안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판사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메모를 준비했고 지은은 속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늘은 힘내라고 격려하며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김씨 가문은 평소의 자리를 차지했고 순자는 언제나처럼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검찰이 계속해서 지은의 인격을 공격하며 다른 날들처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법정의 무거운 문이 열리고 민준이 그를 돌보던 부모에게서 도망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년이 지은에게 똑바로 달려가자 사람들은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는 그녀의 허리를 팔로 감싸고 마치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이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목소리로 그는 그녀의 입에 작은 손을 대고 말했습니다. 쉿! 누가 그랬는지 알아요, 엄마? 법정 전체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외침은 방 안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었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으며 판사는 질서를 요구했습니다. 지은은 민준을 가까이 하는 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얼어붙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현우는 즉시 일어섰습니다. 판사는 소년을 내보내라고 요청했지만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가 떨리는 채로 민준이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몇 주 동안 조용히 무언가를 마음속에 담고 있었고 이제는 들어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망설인 후 판사는 동의했습니다. 민준은 긴장한 듯 주위를 둘러본 후 지은을 보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의 작은 목소리가 법정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물을 마시러 일어난 후 사무실에서 할머니 순자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반짝이는 무언가를 들고 상자 안에 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가 지은이는 만만한 상대가 될 거야 라고 혼잣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침묵했습니다. 검사는 재빨리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민준이 자신이 보거나 들은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종종 꿈과 현실을 혼동한다고 말하고 법원의 기억이 신뢰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순자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평정을 되찾으려 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팔걸이를 불안하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순자가 보석을 숨겼던 상자, 즉 그녀의 사무실 책상 안에 보관된 황금 자물쇠가 달린 어두운 나무 상자를 묘사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가 했던 정확한 말인 지은이는 만만한 상대가 될 거야를 반복했습니다. 세부 사항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의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속삭였습니다. 심지어 판사도 민준의 증언이, 특히 그의 설명의 정확성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시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은은 심장이 마구 뛰는 채로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입을 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안도감으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악몽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누군가 큰 소리로 진실을 말했고 그것은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늘은 즉시 반응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에게 민준의 진술이 중요하며 조사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소년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으며 그의 세부 사항이 이미 사건에서 발견된 불일치와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민준의 증언에 대한 조사를 명령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현우는 충격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지은의 눈을 마주쳤고 그곳에서 본 것에 수치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실에 얼마나 눈이 멀었었는지, 그리고 지은이 부당하게 얼마나 많이 고통받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 과정의 모든 부분을 통제했던 순자는 약점의 첫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변호사에게 무언가를 속삭일 때 입술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은 사라지고 불안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상황을 조작하고 목소리를 잠재우고
현실을 자신의 욕망에 맞게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 자신의 손자가 그녀에게 반대하는 말을 했고 그녀는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맹렬하게 메모를 휘갈겼었고 일부는 이미 충격적인 반전에 대한 헤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완벽했던 김씨 가문의 이미지가 무너지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현우는 눈에 띄게 동요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고 민주는 지은에게 기대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침내 목소리를 높여 민주는 혼란스러웠고 지은에게 조종당했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말에는 평소의 힘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평정이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조심스럽게 썼던 가면이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사람들은 사건에서 그녀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재판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민준의 증언이 계속 진행하기 전에 조사되어야 할 심각한 의문들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저택의 사무실을 검토하고 민준이 묘사한 나무 상자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늘은 지은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그들의 기회라고 속삭였습니다. 지은은 압도되었지만 희망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몇 주 동안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은 마침내 민준의 용기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몸은 긴장되었으며 손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이 좁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우는 아들에게 보호의 팔을 두르고 아직 그가 들은 모든 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은 긴장과 변화의 속삭임으로 가득 찬 채 천천히 비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지은은 패배한 여자가 아니라 아직 미래가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서 하늘은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사가 이제 열리면서 김씨 저택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서 긴장이 고조되었고 처음으로 현우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민준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머니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순자는 큰 책상 뒤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지만 그가 왜 거기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문을 닫고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가 이전에 그녀에게 말했던 것보다 더 컸습니다. 그는 왜 민준이 그녀의 행동을 그렇게 명확하게 묘사했는지, 왜 소년이 언급한 상자가 아이가 지어낼 수 없는 세부 사항과 일치하는지 물었습니다. 순자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에 대한 통제력이 미끄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그녀가 설명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녀를 변호할 수 없다고 말하며 다시 압박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쓴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의 이유를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화는 금세 격렬한 논쟁으로 변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가 실제 증거 없이 지은의 삶을 파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순자는 지은이 민준과 너무 가까워져서 그녀에게 속하지 않은 역할을 채우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지은을 어머니로 보았고 심지어 현우도 그녀를 다르게 마치 그의 죽은 아내를 대신하는 것처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순자의 어조는 차가웠지만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위협을 느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지은이 가족을 장악할까 두려웠고 그것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결코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힐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원래 계획은 단지 지은을 겁주고 그녀의 자리를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석이 사라지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일단 의심이 지은에게 쏠리자 그녀는 그것이 가족의 유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거짓말을 계속하게 두었습니다. 현우는 침묵 속에서 들으며 만견자실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두려움이 그들 모두를 얼마나 눈멀게 했는지, 그리고 그의 침묵이 그를 불의의 일부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충격에 빠져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어머니를 완전히 신뢰했지만 이제 그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은이 친절을 베풀었던 모든 순간과 그가 순자의 영향 아래 그것을 어떻게 무시했는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민준의 방으로 가서 잠든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어른들이 조용히 있을 때 민준이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보다 더 용감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논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색하기 위해 순자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고 책을 옮기고 마침내 캐비닛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는 순자의 책상에서 찾은 열쇠로 그것을 여는 데 성공했습니다. 안에는 사라진 보석이 천에 조심스럽게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금괴는 돈이 든 봉투, 서류, 그리고 그곳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다른 물건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내용물을 응시하며 이것이 마침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고를 경찰서로 가져가서 넘겼습니다. 경찰관들은 놀랐지만 즉시 메모를 하고 증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그것을 어디서 찾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민준의 증언을 확인시켜 주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보석과 아마도 다른 귀중품들을 숨기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감사하며 그 발견을 조사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우는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옳은 일을 했지만 지은이 이미 겪은 피해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경찰서 밖에서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헤드라인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지은을 도둑이라고 부르는 대신 언론은 순자의 연루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을 그토록 빨리 판단했던 대중은 이제 가족의 권력과 비밀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지은의 이름은 무죄와 불의와 같은 단어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하늘은 보석의 발견을 제시하고 그것이 순자의 사무실 금고 안에서 숨겨진 채 발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다른 의심스러운 물건들을 지적하며 이야기 뒤에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판사는 지은이 다시 말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그녀는 이전보다 더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가 아무것도 훔친 적이 없다고 반복할 때 꾸준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의 충성심, 민준에 대한 사랑, 그리고 김씨 집안에 대한 존경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법정은 주의 깊게 들었고 이번에는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적었습니다.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었고 한때 그녀가 유죄라고 믿었던 대중들조차 이제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주장은 물리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전체 사건이 바뀌었고 지은은 더 이상 피고인이 아니라 강력한 가족의 거짓말의 희생자로 보였습니다. 순자는 법정에 앉아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통제력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고 검찰이 회복하려 했지만
실패하는 동안 그녀의 눈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반대편에 앉아 민준을 가까이 안고 마침내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지은을 더 일찍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이제 그녀를 지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은 비록 아직 아이였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지은은 꿋꿋이 서서 뒤섞인 감정으로 그들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굴욕, 고통, 그리고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정의를 향한 길을 보았습니다. 한때 그녀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진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의 무게가 마침내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래가 절망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마침내 자신의 편에 증거를 갖게 되었고 세상은 듣기 시작했습니다. 금고 증거와 현우의 증언이 이제 사건의 일부가 되면서 법정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몇 주 동안 지은은 범죄자처럼 취급받으며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게는 그녀에게 유리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신중하게 준비된 발표 자료를 가지고 판사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보석이 사라진 밤부터 시작하여 순자의 비밀 금고 발견으로 끝나는 사건의 타임라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의 모든 단계는 순자가 어떻게 상황을 조작하여 지은을 유죄로 보이게 하는 거짓 서사를 만들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방해하려 했지만 판사는 하늘이 계속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증거는 무시하기에는 너무 강력했습니다. 지은은 변호사 옆에 앉아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실은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기도를 속삭이며 마침내 들을 기회를 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판사는 하늘이 각 요점을 설명하는 동안 귀에 깊게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녀는 지은의 보석방 접근이 어떻게 과장되었는지, 고장난 카메라가 어떻게 편리하게 무시되었는지, 그리고 증인들이 순자의 권력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은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자선 행사에서 목격된 보석과 연결하여 조각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현우는 일어서서 자신의 역할을 확인하며 자신의 침묵이 자신을 공범으로 만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말은 무거웠지만 정직했고 법정은 놀라움에 수군거림으로 반응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순자는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 특히 현우와 민준과의 눈 맞춤을 피했습니다. 판사는 마침내 손을 들고 그 과정이 처음부터 결함이 있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지은이 적절한 증거 없이 그렇게 오랫동안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지은의 즉각적인 석방을 발표했습니다. 법정은 소음으로 가득 찼고 일부는 헐떡이고 일부는 박수를 치며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민주는 보모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방을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지은의 품에 뛰어들어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는 내 심장이야. 그는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은 참석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었고 다른 사람들은 아이의 정직함과 사랑에 감동하여 부드럽게 박수를 쳤습니다. 지은은 온 힘을 다해 민준을 껴안았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든 간에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지은에게 그 순간은 판사의 판결보다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여전히 민준의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기자들은 그 장면을 포착했고 그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으며 몇 분 안에 그 이미지는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비난받았던 여성이 이제 희망과 회복력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은은 명성이나 헤드라인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계속 싸울 힘을 준 소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법원 밖에서는 언론이 그 뉴스로 폭발했습니다. 몇 주 동안 헤드라인은 지은을 도둑, 거짓말쟁이, 불명예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바로 그 매체들은 그녀를 용감하고 강하며 결백하다고 묘사하는 뉴스 기사를 썼습니다. 텔레비전 앵커들은 불의에 대해 이야기했고 온라인 기사들은 시련 내내 그녀의 존엄성을 칭찬했습니다. 댓글 섹션은 너무 빨리 판단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일부는 지은을 권력 남용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은에게 언론의 소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명성이나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오직 자신의 이름이 깨끗해지고 삶을 되찾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에게 가족을 고소하거나 돈을 요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수치심 없이 자유롭게 걷고 사람들이 등 뒤에서 속삭이는 것 없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그녀의 겸손함에 감탄하며 그녀의 입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은의 승리는 순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존엄성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밖에 모인 언론에 연설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증거일이 없이 어머니를 믿음으로써 지은을 실망시켰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영향력에 침묵하게 두었고 그의 침묵이 어떻게 해를 끼쳤는지 설명했습니다. 기자들은 어려운 질문을 했지만 현우는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적 전략의 일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그리고 잘못했던 한 남자로서 지은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들었고 바로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그의 정직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주는 현우의 옆에 서서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년의 안도감은 눈에 띄었고 마치 그가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들어 올려진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두려움이 아닌 진실 속에서 함께 섰습니다. 지은은 민준의 용기와 현우의 마음의 변화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그들의 진심은 치유를 시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그 결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그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답하기 위해 새로운 청문회에 소환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석의 발견, 증인 조작, 그리고 지은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시도는 이제 새로운 사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겉으로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그녀의 충격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에 의해 법정 밖으로 호송되었고 변호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언론을 피했습니다. 기자들은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답변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멀리서 분노가 아닌 종결감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순자를 더 이상 해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소망은 평화롭게 남겨져 삶을 재건하고 민준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사랑과 안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지은은 민준의 손을 잡고 자유롭게 법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정의는 마침내 깨진 것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삶에 새로운 장이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이 다시 열렸을 때 순자는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높이 들고 권위 있게 말하며 판사와 배심원들에게
자신에 대해 말해지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혼란스러웠고 현우는 감정적이었으며 지은은 동정심을 통해 상황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시 동안 법정은 조용했지만 그때 하늘이 자신이 수집한 문서와 증언을 가지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저택을 떠난 직원들, 즉 이제 기꺼이 이야기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서면 진술서를 제시했습니다. 순자의 영향력이 약해지자 그들은 이전에 공유하기 너무 두려웠던 세부 사항들을 인정했습니다. 한 하녀는 순자가 첫 신문 동안 거짓말을 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직원은 순자가 사건을 은폐하기를 거부한 후 그녀에게 위협을 가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서히 순자의 주장은 조각조각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변호하려고 할수록 그녀의 말은 모든 사람 앞에 있는 확실한 증거와 비교하여 절망적이고 공허해 보였습니다. 증언이 계속되면서 과거의 충격적인 세부 사항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순자가 증거 없이 직원을 절도 혐의로 고발한 첫 번째 사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몇 년 전 한 정원사가 비슷한 상황에서 해고되었는데 실제로 분실이 입증되지 않은 귀중품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른 직원은 사건을 은폐하기를 거부한 후 순자에게 위협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드러나자 법정은 경악했습니다. 그것들은 순자의 통제에 대한 집착과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 패턴을 그렸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그녀의 편에 굳건히 섰던 검사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는 위증, 명예훼손, 사법방해 등의 혐의를 열거하며 순자에 대한 형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문제가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다는데 동의했습니다. 한때 손댈 수 없는 존재로 보였던 순자는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폭로된 채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수많은 굴욕과 의심의 날들 끝에 그녀는 마침내 세상 앞에서 진실이 인정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그녀의 모든 혐의를 벗겨주며 공식적으로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기자들이 재빨리 전국에 뉴스를 보내면서 법정은 소음으로 폭발했습니다. 생방송에서는 지은의 이름이 무죄 확인과 정의 실현과 같은 단어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도둑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녀를 거짓과 잔인함의 희생자로 보았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법원을 떠나면서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일부는 거짓 비난을 믿었던 것에 대해 그녀에게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서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삶은 거짓말로 산산조각 났지만 그녀의 이름은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처음부터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판결 후 며칠 동안 지은은 예상치 못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회복력에 감탄한 부유한 가문들로부터 일자리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에게 후한 급여를 제안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편안한 주거와 안정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각각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에게 쉬고 치유하고 서두르지 않고 미래를 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권력과 비난의 그늘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민준과 조용한 날들을 보내고 속삭임이나 비판의 두려움 없이 거리를 자유롭게 걷는 것을 꿈꿨습니다.
하늘은 지은이 자신의 길을 선택할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지은은 상징이 되거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사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삶과 존엄성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아침에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재판에서 하늘의 역할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판사, 심지어 기자들까지도 그녀의 결단력과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 채 미숙한 젊은 변호사로 사건에 뛰어들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신문들은 그녀를 정의의 샛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법무법인들은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겸손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이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다유받은 사람을 위해 싸우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이 그녀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때 하늘은 스스로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변화를 만들었고 그것이 그녀가 변호사가 되기로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녀는 재판이 자신도 변화시켰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강력한 사람들과 맞서 이길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은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보상이었고 그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순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한편 김 씨 가문은 새로운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민주는 현우에게 지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 되는지 물으며 그녀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것이 아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임을 깨닫고 동의했습니다. 그는 지은의 민준에 대한 사랑을 보았고 더 이상 그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현우에게 재판은 자신을 다르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묵과 어머니에게 주었던 맹목적인 신뢰를 후회했습니다. 그는 자존심보다 정직함을 우선시하며 자신의 가치관과 민준과의 관계를 재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반면에 순자는 고립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거리를 두었고 사회에서의 그녀의 영향력은 무너졌으며 이제 그녀는 자신의 형사 고발에 직면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통제했던 여성은 그녀의 권력을 잃었습니다. 지은, 하늘, 현우, 그리고 민주는 그 마지막 날 법원을 걸어 나오며 그들의 삶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거짓말이 그들을 거의 파괴했지만 진실은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순자는 법정에 들어섰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고소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돈과 영향력으로 통제했던 바로 그 사법 시스템에 맞서 피고인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보석은 그녀 자신의 금고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전 직원들의 증언은 그녀의 협박과 거짓말의 역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기록은 또한 적절한 문서 없이 숨겨진 돈의 이체와 귀중품들을 드러냈습니다. 검사는 혐의를 명확하게 열거했습니다. 무고, 괴롭힘, 그리고 가족 자산의 횡령. 순자는 가만히 앉아 있었고 한때 자랑스러웠던 자세는 이제 수치심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며 자신을 변호하려 했지만 그녀의 말은 더 이상 무게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듣고 사실을 고려한 다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순자는 유죄였습니다. 그녀의 형량은 엄격하지만 공정했습니다. 가택연금, 거액의 벌금, 그리고 김씨 재산에 대한 통제권의 영구적 박탈. 현우는 복잡한 감정으로 재판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모든 말에 복종하며 자랐지만 이제 그는 그녀가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권력을 박탈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량이 선고되었을 때 그는 기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가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갔는지 알기에 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어야 했습니다. 법정이 휴정되자 현우는 공식적으로 김씨 사업의 리더로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그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계획인지 물었고 그의 대답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가문 제국이 더 이상 오만함이나 두려움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모든 근로자에 대한 존중으로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우에게 이것은 단지 가문의 명성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침묵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첫걸음은 신뢰를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현우는 개인적으로 지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고용주나 고소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녀의 강인함을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그녀가 겪은 불의에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처럼 부당하게 고발당하거나 불공정하게 대우받은 여성들을 돕는데 전념하는 재단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현우는 그 아이디어가 지은의 고통과 그녀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결심을 보고 나왔다고 인정했습니다. 지은은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녀는 저택으로 돌아가거나 한여로서의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그녀가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의 이사로 일할 것이라고 설명했을 때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기회였습니다. 지은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모든 것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수락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유롭게 선택한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늘은 현우만큼이나 지은의 결정을 축하했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그녀의 전 의뢰인이 이제 그녀가 충분히 자격이 있는 리더십 역할을 맡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재단 발표회에서 기자들은 지은을 저항과 존엄의 상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은 자신은 그러한 칭호를 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정직하게 살고 싶은 한 여성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늘과 함께 재단의 사명을 구체화하며 권력에 의해 침묵당한 여성들에게 법률 지원, 정서적 지원, 그리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현우는 자금을 제공했지만 지은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바닥을 청소하거나 의심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회의를 주재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게 지은이 이 역할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의가 단지 법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되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재단은 진실이 부와 영향력에 맞서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살아있는 예가 되었고 지은의 이름은 이제 수치가 아닌 존경을 받았습니다. 민주는 예상보다 더 잘 변화에 적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며 필요할 때 김씨 저택을 방문했지만 지은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는 한번 순진한 방식으로 그녀에게 엄마는 마음속에 진짜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그가 항상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민준의 행복이 안전하고 사랑받는 느낌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그들의 유대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서 지은의 존재를 지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것을 장려했습니다. 민준에게 두 세계는 마침내 이치에 맞았습니다. 아버지 쪽의 사치와 지은의 보살핌의 따뜻함. 그는 사랑과 진실이 어디에 사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가 지은을 볼 때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 등을 돌렸을 때
그녀가 꿋꿋이 서기 위해 필요했던 용기를 기억했습니다. 민준의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악몽은 사라졌고 그는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자유로운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지은은 다시 숨 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때 그녀를 따랐던 두려움이 사라졌고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숨기지 않고 수치심 없이 도시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재단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민준의 기쁨과 하늘의 우정에 둘러싸여 휴식의 순간을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긴 하루를 보낸 어느 날 저녁, 지은은 밖으로 나와 일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색깔은 그녀가 살아남은 모든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법정, 거짓말, 굴욕, 그리고 고통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고 더 이상 소리치거나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말했고 승리했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고 평화가 스며들게 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비난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정의로 끝났습니다. 해는 천천히 사라졌고 지은은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았다는 것을 알며 미소 지었습니다.